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Get me out. 일단 나가고 보자. AI가 미래를 바꿀 거라는 말은 여전한데, 정작 AI와 가장 가까운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붕괴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시장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까지 버리고 있는지, 이게 일시적인 공포인지, 구조적 붕괴의 시작인지, 그리고 2026년과 2027년을 바라보는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죠. S&P 500은요, 마이너스 0.8%, 나스닥은 마이너스 1.4%, 기술 섹터는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했습니다. AI의 상징 같은 종목들이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하루 만에 2% 이상 하락했네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적이 나빠서도 아니고 뉴스 하나 때문도 아닙니다. 시장 시선이 성장에서 생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가에서는 요즘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종말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AI가 코드를 짜고 AI가 문서를 만들고 AI가 법률, 회계, 분석까지 침투했습니다. 즉, 이 소프트웨어, 굳이 사람이 써야 하나? 구독료 계속 내야 하나? 이 질문이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식 전환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AI는 매출 성장,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이라고 불렸죠. 지금은 AI는 경쟁자 증가, 가격 압박, 해자 붕괴. 예를 들어서 법률 A 툴 하나가 나오자 다른 기업들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0%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던 일 AI가 거의 공짜로 해주면 너희의 가격 결정권은 어디 있니?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실적은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AI 투자는 줄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주가는 급락했죠. 왜일까요? 시장이 보는 건 단 하나입니다. AI에 이렇게 돈을 쓰는데 그게 언제, 얼마로 돌아올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성장 스토리보다 현금 흐름의 가시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균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 플러스 70%입니다. 명확한 정부, 국방 수요, AI가 대체가 아니라 증폭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건 차이가 명확하죠. AI에 대체되는 기업과 AI를 지렛대로 쓰는 기업, 분명히 갈릴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지수 RSI는 과매도 구간이고요. 밸류에이션은 수년 내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저가 매수 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나오죠. 바운스는 올 수 있다. 하지만 기반을 다시 쌓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린다. 즉, 2020년 같은 V자 반등 기대는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선별과 시간 분산, 접근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장의 본질은 이겁니다. AI가 무서운 게 아니다. AI가 모두를 승자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걸 시장이 깨달은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프트웨어나 살아남지도 않습니다. 앞으로의 질문은 단 하나. 이 회사는 AI 때문에 대체되는가? 아니면 AI 때문에 더 강해지는가? 앞으로 점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0.21%, 테슬라는 플러스 0.04%, 루시드는 플러스 2.04% 상승했고요. 자, 종가는 10.5불, 시간외에서는 10.49불, 장중 고점은 10.62불에서 종가로 갈수록 눌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하락을 멈춘 뒤에 매도 압력이 둔화된 날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10.6에서 10.65불 즉각적인 저항선이 발동이 됐죠. 이 구간은 과거 지지선이기도 하고요. 단기 트레이더 매도 대기 구간입니다. 한 번에 뚫기 어려운 레벨입니다. 거래량은 814만 주, 평균 거래량 841만 주, 폭락 구간에서 거래량 폭증은 안 됐고요. 패닉 셀링은 이미 이전에 소화가 됐다고 봅니다. 즉, 던질 사람은 이미 던졌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더플로우에서 인플로우는 12.28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3.07 밀리언 달러, 순 유출은 약 마이너스 0.97 밀리언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여전히 미세한 매도 우위, 하지만 구조는 바뀌고 있죠. 자, 비중이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특정 방향으로 쏠린 투매는 아니고 공격적 매집도 아닙니다. 가격을 유지하며 소화 중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싸움이 끝난 뒤 정리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건 지금 사면 바로 간다 구간은 아니고요.
하지만 더 떨어질 이유가 사라진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 자금은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중소형 자금은 아직 의심 중에 있죠. 그래서 차트가 정말 조용합니다. 이런 구간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뉴스 하나만 붙으면 방향이 빠르게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루시드, 미국 판매 156% 급증. 이 헤드라인 좋아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숫자는 일시적 착시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가? 숫자의 정체, 인센티브 효과와 실제 수요,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루시드의 위치, 그리고 이 데이터가 주가로 연결되려면 필요한 조건까지 한번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입니다. 2026년 1월 미국 판매 1,700대 전년 대비 플러스 155.6%, 6개월 연속 성장. 이 데이터는 모델 인텔리전스에서 집계한 수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인데요. 루시드는 월별 판매량을 공식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외부 집계 기준이라는 점을 전제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12월 수정치는 2415대, 1월 달에는 1700대. 왜 줄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계절성과 인센티브 구조로 설명이 되겠는데요. 12월은 연말 인도 몰아주기, 세액 공제 종료 직전의 수요고요. 재고 정리 효과입니다. 1월 달에는 정상화 구간으로 돌아오면서 전월 대비 감소는 정상이고요. 전년 대비 증가가 더 중요해졌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비티 SUV 램프업, 루시드의 두 번째 모델이죠. 세단 중심 구조에서 SUV로 확장을 했고요. 실질적인 고객 인도는 202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신차 효과이자 루시드 역사상 처음 있는 포트폴리오 확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격적인 인센티브입니다. 7,500불 크레딧 연장을 했습니다. 플러스 5,000달러 현장 보너스도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총 12,500불. 어떻게 보면 이건 마진을 포기한 성장 실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전략은 아니고 수요 탄력성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1월 다른 EV 업체들은 어땠을까요? 테슬라는 4만 100대 전월 대비 마이너스 17%, 리비아는 2,516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 3년 저점입니다. 루시드는 절대량은 작다. 하지만 성장 방향은 유일하게 플러스죠. 시장이 EV 전체를 의심하는 국면에서 루시드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월 최초 발표는 1485대, 이후 수정은 2415대, 48개 브랜드 중 유일한 수정치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초기 집계가 실제보다 보수적일 가능성과 루시드 내부 인도 속도가 외부에서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판매 저점은 이미 지나갔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주문보다 더 중요한 건 품질이겠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개선이 됐고요. 95% 해결이 됐습니다. 출시 후 수습 단계에서 정상 운영 단계로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UV는 세단보다 가족 단위 반복 사용 불편에 더 민감하죠. 그래서 초기 품질 안정화는 판매 지속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욱더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습니다. 판매 156%는 주가 급등은 아직 아닙니다. 주가가 반응하려면 인센티브 없는 수요가 유지가 되던지, 두 번째로는 그래비티 마진 구조가 개선이 된다든지, 세 번째로는 유럽 인도가 실제로 시작되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은 방향 확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추세 전환의 첫 조각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루시드는 폭발적으로 달리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무너지는 기업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점이죠. 미국 판매는 숫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그래비티는 실제 고객 인도로 검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는 인정했고 수정했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는 더 이상 공포 속에서 가격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과 큰 자금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기적을 말할 단계도 아니고요. 희망만 팔 단계도 아닙니다. 이제는 증명을 시작하는 단계죠. 시장은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 숫자와 구조는 조금씩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빠른 반등보다 중요한 건 살아남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터들을 살펴본 결과 루시드가 그 질문에
처음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답을 내놓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변화는요, 말이 아니라 연속된 숫자로 증명될 겁니다. 그 지점을 우리는 이제 막 보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